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10장 운영 환경 모니터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시스템을 지금까지 배포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배포된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보통 모니터링이라고 불렸죠.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의 목적이기는 한데요. 이 책에서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는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요,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돌아는 가니까요.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를 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면은 작동하는가만 확인하면 됐던 이유는 네, 프로세스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거는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니터링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의외의 경우로 이상한 삑사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할 때 좀 다양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의 목표표라고 적어놨네요. 이거 뭐야? 자, 2장의 목표. 배포된 에이전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나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학습 루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에이전트는 확률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체이닝이나 생성을 출력할 때 미묘하게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모니터링 역할이 단순히 장애만 탐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는 루프를 구축하는 것까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지표를 정의하고 어떤 스택을 쓸지 계측하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실패는 왜 감지하기 어려울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네, 도구는 성공했는데 연결이 잘못돼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LLM이 출력은 제대로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부분적으로는 작동했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다양한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인프라 신호를 체크를 했어요. CPU, 메모리, 지연 시간 이런 걸로 체크를 했는데 얘네들로는 저희가 답변이 제대로 나오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의미적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도구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얘가 일을 하다가 그냥 손을 놓지 않았는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션의 가시성을 잡아둬야지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루프를 설계해야지 제 실패를 테스트 케이스로 바꿔서 회귀 테스트를 더 강화할 수 있겠죠. 앞장에서 저희 구장 설명드릴 때 평가 세트는 항상 살아있는 명세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회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이전트를 실행을 했는데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실패한 답변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살짝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살짝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결정 트리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기준을 충족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추세만 모니터링 하면 되고요. 근데 3번, 5번 재실행을 했는데 이 실패율이 8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체계적인 버그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신뢰도와 분산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답변이 그때그때마다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요.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매번 결과가 달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신뢰도랑 분산을 평가합니다.
신뢰도와 분산을 평가하면은 이제 뭐 LLM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KL 발산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요 점수가 0.7보다 높고 KL 발산이 0.2보다 작으면은 요거는 이제 기대 가능한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로그만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실패인 거죠. 그래서 입력에 뭔가 잘못이 있는,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 질의 패턴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입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되는 패턴을 다시 확인해서요, 학습을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에이전트의 뭐 학습을 새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드레일을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입력 드리프트, PSI 지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0.1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요걸 재학습을 하거나 입력 패턴을 재학습하거나 아니면 가드레일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자, 요런 의사결정 트리를 그래파나라는 대시보드에다가 구현하면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과잉 반응하지 않아도 실제로 성능이 떨어지는 시점에 조기에 포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될까요? 그 모니터링을 할 때 주로 봐야 하는 지표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에서는요, CPU 메모리, 업타임, 지연 시간을 확인하고요. 워크플로우에서는 작업 성공률, 토큰 사용량, 도구 호출 성공 여부, 그 다음에 제시도, 폴백 빈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력 품질을 확인할 때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인베딩 드래프트를 확인하고요. 사용자 계층에서는 재질이율, 그 다음에 작업 포기율, 명시적 편점을 판단합니다. 재질이율이 뭐냐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고요. 작업 포기율은 됐다, 그냥 이거 내가 하고 말지 하고 끝내는 경우고요. 명시적 평점은 이제 나중에 답변이 나왔을 때 이 답변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라고 가끔씩 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몇 점을 줬는가 또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프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확장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거나 캐싱을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아키텍처를 개선하고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글라운딩을 도입하던가 LLM의 크리틱 단계를 추가하거나 라고 확인을 하고요. 사용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제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택으로 몇 가지를 추천해 주는데요. 오픈 텔레메트리를 추천해 주고, 로키, 템포, 그라파나를 추천합니다. 이 네 가지를 사용하면은 벤더의 종속 없이 랭그래프에 좀 매끄럽게 연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프로덕션 수준의 모니터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나와 로키를 합치면은 시각화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조합이 편합니다. 그리고 ELK 스택을 사용하면은 고급 검색이나 벡터 검색, ML 기반 이상 탐지를 할 수 있고요. 피닉스를 사용하면은 트레이싱, 자동 평가, 노트북 통합 등이 가능하고요. 시그노즈를 사용하면 통합형 경량이고 오픈 텔레메트리가 네이티브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랭퓨즈를 사용하면은 FM이나 에이전트 특화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 실습을 랭그래프로 거의 구현을 했었죠. 랭그래프는 보통 노드를 여러 단계로 구성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 노드마다 뭐 계획을 만드는 애도 있고요. 또 뭐 LLM 호출하는 애도 있고 도구를 부르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작업이 다 별개로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이런 애들을 오픈 텔레메트리는 각 노드를 추적 단위로 랩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요 스팬에는 이제 메타데이터가 붙는데요. 뭐 도구 호출 노드면은 뭐 어떤 도구로 호출했는지, 그 다음에 LLM을 했으면은 입출력 토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제대로 했는지, 에러 코드가 있다면 에러 코드가 있는지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LLM 노드의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 이름이나 프롬프트 해시나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점수나 신뢰도 같은 것도 기록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계측을 하는 범위에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컨텍스트에만 해놔야지, 만약에 좀 다른 데에다가 많이 넣어 놓으면 오히려 너무나 데이터가 많아져가지고 정확한 디버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노드에다만 계측을 붙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비동기 호출에서 자동으로 전파돼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 호출이 좀 여러 개 생겨도 같은 아이디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오픈 텔레메트리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서 트레이스에다가 해서 트레이서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각 노드에다가 컨텍스트 매니저를 사용해서 스팬을 붙입니다. 보시면은 네, 요렇게 붙이죠. 콜툴이라는 거에 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스는 각 도구마다 이름이랑 입출력 토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로키로 들어가서 구조와 쿼리를 통해서 그래프 하나에 넘어가서 시각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템플을 통해서 이제 심층 쿼리와 다단계 디버깅을 거쳐서 또 그래프 하나로 넘어가서 트레이스 탐색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로그, 트레이스, 공통 메타데이터를 합쳐면 이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는 이제 대시보드 툴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마다 토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보면은 모델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도구 호출이나 노드 지연 시간을 보면은 병목 지점을 파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마다 작업 성공률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은 최근에 이제 수정한 내용이 얼마나 성능을 좋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쁘게 만들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랑 스킬이 이제 이런 폴백을 일으킨 빈도를 확인하면 어떤 도구에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로그 트레이스 상관 분석입니다. 공통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스팸과 로그를 연결하면 이제 해당 트레이스로 곧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멀티 스텝 워크플로우를 디버깅 할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프 하나는 이제 커스텀 알림 규칙을 지원을 하는데요. 뭐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뭐 30분 동안 5%를 초과했다 라고 하면은 슬랙으로 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일 세션에 제시도 루프를 3번 이상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한테 바로 호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특정한 도구가 응답 시간이 50%를 넘어갔다라고 하면 자동 스케일을 하던가 기존에 있던 버전으로 롤백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커스텀 알림을 좀 정해두면은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파나라는 툴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런 장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배포를 위해서는 이제 또 모니터링 패턴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먼저는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모드는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기존 에이전트랑 같이 실행하지만 먼저 보여주지는 않아요. 병행으로 보여주지만 사용자한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입력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 그 동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유 요청 아이디로 도구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 비교를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배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리 배포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한테 1%나 1%부터 5%까지만 새 버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인 버전을 사용하고 앞에 뭐 다 5%만 5%까지만 신버전을 확인을 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이 5%에 대해서만 롤백을 진행하고 새로 기존 배포 방식을 바꾸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기 트레이스 수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요청이 실패할 때마다 그 내역을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 단계에 보내가지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코퍼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을 거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좀 제대로 돌아가는 좋은 경우도 이제 골든 패스라는 이름으로 보존을 해서 좀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치유 에이전트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텔레메트리를 읽고 폴백 메커니즘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텔레메트리를 확인해서요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대응을 합니다. 도구 호출이 계속 실패하면은 뭐 폴백 계획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은 지연 시간이 늘어지면은 선택적으로 추론 단계를 건너뛴다던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자기 할 일을 방향을 다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사용자 피드백이랑 분포 변화도 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시적 피드백과 명시적 피드백이 있어요. 명시적 피드백은 오히려 뭐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별점, 자유 텍스트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거에서 불만족했는지, 어떤 거에서 만족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암시적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 아니면 작업을 하다 포기하는 경우, 아니면 상호작용을 하다가 좀 머뭇거리는 경우, 이런 패턴들을 파악을 해서 재질의를 했다면은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작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그 로키에다가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판단을 해서 성능 지표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포 변화를 탐지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분포 변화는 그 다음에 분포 변화를 탐지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거나 조금 뭐 다른 경우에는 API가 응답이 바뀌거나 LLM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은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성능이 조금씩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KS 검정, KL 발산, PSI를 사용을 합니다. 지리의 길이나 지연 시간 같은 연속형 변수의 분포 변화를 탐지를 하고요. KS 검정이. KL 발산은 이제 토큰 분포 변화로 이제 개념 드리프트를 감지합니다. 뭔가 큰 변화가 생겼는지 판단을 합니다. PSI는 도구 사용 빈도를 확인을 해서 도구가 잘못 변화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베딩 코사인 유사도가 0.8 이하면은 학습을 다시 하거나 가드레일을 조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이 필요해요. 자, 이제 조직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에이전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게 뭐 네, 다양한 팀에서 함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연 시간이 생겼어요. 지연이 생겼으면 이건 UX 때문인지 아니면 프롬프트가 늦어서인지 인프라 때문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히 누구의 역할인가 분류를 하려면 RACI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RACI는 Responsible, 실제로 수행하는 팀, Accountable, 결과에 책임을 지는 팀, Consulted, 의견을 들어야 되는 팀, 그 다음에 Informed는 통보만 받으면 되는 팀입니다. 그래서 R이 실제로 하는 거, A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C는 의견을 요청해야 되는 곳, I는 그냥 정보 공유만 받으면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연 시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덕트 팀은 사용자 영향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팀이고요. ML 엔지니어는 프롬프트나 모델 최적화를 할 역할이 있고요. 인프라 팀은 인프라 원인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또 리스폰서블 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요거의 역할은 또 ML 엔지니어 쪽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프로덕트 팀에서는 이제 저기 컨설티드 역할을 맡아서 사용자 피드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나눠 가짐으로써 이제 각자 역할이 좀 명확하게 잡히게 되고 기능마다 좀 역할이 달라지는 사일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모든 지표를 조금 더 민첩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모니터링과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프로덕션에서 학습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왜 안 돼? 이번 장에서는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학습하고 적응하기 위한 규율로 모니터링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소개한 오픈소스 피드백 루프로는 오픈텔레메트리, 로키, 템포, 그라파나를 사용해라 라고 추천을 해줬고요. 그리고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섀도우 모드, 카나리, 그 다음에 회기 테스트, 그 다음에 배포 실패 트레이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분포 변화나 통계를 탐지하고 성능 저하에 먼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팀이 적당히 이제 역할을 나누기 위할 수 있도록 RA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